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집회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라고 하는데요.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정치 공격성 집회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시위가 보복 수단으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맞불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집무실 앞도 시위를 하는 판에 법대로 하면 된다 해서 그러면 지금 양산의 욕설 폐견 시위를 응원하는 발언으로 우리는 보고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최민야, 한 달 뒤에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바로 조사받고 징역 가죠. 대통령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축하의 말씀과 함께 또 경기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이런 것에 대한 당부와 또 다짐의 말씀이 계셔서 마음속으로 새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한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서로 갈라져서 쪼개져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국민 통합, 정치판에 있어 그런 통합의 정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대들이 그대로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너무나도 한가한 것 같고 기자분들이 너무나도 기사를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사자 앞에서 양산 욕설을 좋은 걔네들은 경찰관님 가볍게 치워주세요. 경찰관님 저 사람 치워주세요. 자, 저 사람들은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당한 범죄 수사냐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백인규 장관 기소와 또 박상혁 의원 수사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이명박 정권 시즌2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진에 걸려 계신 우리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겠지만 예, 질문이 시작하겠습니다. 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 볼 수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국힘에서 문재인 정권 때 더 적폐 수사는 적폐 수사 윤석열이 했잖아. 뭐 근데 뭐 그때는 나는 여당도 3번 해봤고 야당도 3번 해봤는데 다 보이는 거지.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치잖아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건 절대 기획 기세예요. 대검에서 다 기획한다 이건. 우리가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정권 잡아봤는데 몰라요? 법조 출신들 다 아시잖아. 어디서 속여?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 근데 한마디로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기획 수사였다고 자백하는 것인가? 야권에서 최근 1년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 올리셨는데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세한 봤고요.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로 빠졌더니 많이 기다려졌어요? 대통령이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두 분은 함께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랑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이렇게 있으시다고 보시잖아요. 사퇴 압박한 사람 누군지 아신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좀 말씀 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면 본인은 부정할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본질이 흐려지죠. 그래서 저는 그건 밝힐 생각은 없어요. 그럼 대응기구 만들고 나서 조사한 뒤에도 전혀 공개하진 않아요? 그때 가봐서 저쪽에서 하는 걸 보고. 하는 거. 정치는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주말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주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난 주말에는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인들과 만찬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처럼 평범한 일상을 즐기기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기자분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아침 식사도 잘 하셨습니까? 그런 식당도 안 가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 그래,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당 갈등이 점입 관련인데 오늘 오찬 때 혹시 어떤 당부를 주실지요? 뭐 갈등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장관. 아이고 이거 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네. 아니 거기 어디 우크라이나는 뭐 좀 숙식할 만한 뭐 이런 게 좀 안 돼 있을 거예요. 수도는 괜찮고 딴 데는 아직까지 좀 수도가 저기 키예프. 거기가 나도 가보진 않았지만 뭐 전쟁만 아니면 진짜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가보면 좋잖아요. 오데사 이런 데가 되게 좋잖아. 오데사만 안 먹히고 나는 다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안녕하세요. 식사나 산책이나 여러 가지로 시민 소통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팝콘. 그러니까 치즈는 없어요? 시즌은 아쉽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캐러멜 드릴까요? 카라멜하고 갈리? 캐러멜 갈릭 반반으로 드릴까요? 네, 반반. 콜라로 드릴까요? 제로 콜라. 제로 콜라로 2잔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먹고 하면 먹어봐. 영화관에서 뵙고 이렇게 근데 저 영화에서 뵙는 거 보는 거보다 훨씬 더 날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영화 관람 일정과 좀 맞물려서 어제 그 일정에 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 대응을 한 겁니다. 네. 어제 북한이 뭐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그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고.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문에 여야가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부 시행령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여당은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면서 입법 독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만약 독재라면 그건 누가 견제해야 하는 걸까요? 경남 초선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저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재밌는 영화인데 어떤 행성에 우주선이 내렸는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지 않나. 정치하면서 순서와 번호가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당선되고 며칠 동안 오늘 1분 인사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줄 한 줄 지우다 보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제가 딱 영화 한 편 봤는데 그 영화마저도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뭐 더 이상.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행령, 대통령령을 통제하겠다. 정부 완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이건 발목 꺾기에 해당하는 행태입니다. 그 야당에게 발목 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막 소설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게 가 있어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당론인 것으로 알고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바꾼 거고요. 민주당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는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다라고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던 중에 큰 선거가 계속돼 있고 해서 뭐 사실은 좀 잊어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뭐 법으로 안 되는 거는 시행령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맞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국민 입장이나 당의 입장이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입법 권력이 사실상 민주당의 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대해진 상황 속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그것을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게 합니다. 입법부의 독재를 행정부가 견제한다는 말이 옳진 않지만은 여야 정치권의 개파 논쟁이 시끄럽습니다. 민들레나 수박 같은 용어를 동원하며 개파 결집과 해체를 놓고 연일 내부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동안 한 번도 특정 개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자처해온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근처가 동정이에요. 앞에 요즘 뭐 당내 파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파벌 만들고
난 선거에 이긴 정당이 저러는 거는 내가 처음 보네. 민주당이야 정권에 패배하고 지방선거에 패배했으니까 내분이 있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엉뚱하게 제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감론을박하는 거, 그 보기 참 안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바빠요? 바빠. 아니, 기자들이 전화가 왔나. 어제 뭐 그거 하나 하고 어제 뭐 이상한 기사 잘못 나와가지고 아직 모임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친윤이면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가 좀 오고 싶어. 릴레이 하는 거? 신청하세요. 어제 리스트는 했어요. 그 민들레라는 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프레임이 형성이 됐고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측에서 그 모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박이 뭡니까 진짜?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철험회 같은 이제 그런 사적 모임들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의 목소리가 조금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모인 거잖아요. 해체도 그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 모임 이외의 사람들이 해체하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당도 해체하지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보면 거의 대통령을 깔보는 거야. 정치를 못하면은 자꾸 정치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라도 그런 데 끼지 마세요. 저 똑같은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